책을 구하셨어요? 책을 나도 기라 할까 뭐 이런 네, 기운. 뭐 무슨 뭐 피라미드라고 뭐 원자력성이라고 이런 쪽에 전부 관심이 좀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그 파동 쪽에 무슨 뭘 하나 먹었다 보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예. 그래가지고 잡잡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쓰신 책도 보게 되고 그 발명가셔요, 선생님이? 예? 발명가셔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니고, 안녕하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랜만에. 예. 뭐 조금 그런 쪽에 뭐 관심이 좀 있고 예. 또 내가 조그만 식품을 하는데 식품.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이 발효 쪽에 뭐 하다 보니까 어떤 화장, 기, 원적외선 이런 물질들이 그 발효를 시키는데 촉매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게 좀 있고 내도 이 가게가 우리 어른들이 한의업에 종사를 하신 예, 어른들이 예. 그래서 뭐 좀 관심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걸 제가 식품을 하다 보니까 식품이 되셨어요? 원천적으로는 식위동원이라고 예. 예. 약식동원. 약식동원, 예. 식위동원 이렇게들 예. 이야기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식자재는 어떻게 보면 약보다 낫다. 예. 질병이 없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양이는 원천적으로 대전요법에 정하지 않고 근원을 치료하는 건 한의 쪽이다. 예. 네, 한의 쪽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학자들도 면역이나 이런 쪽에 예, 잘 가세요. 의사분들이 물론 뭐 유명한 일본의 그 양의 쪽에 대학을 나오고 전문의를 따고 있는 분들이 전국에 가서는 어떤 건강의학 쪽에 예. 면역의학 쪽에 예. 자연의학 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도 집필하신 파동의학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뭔가 인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번 금요일날 출발해 오다가 우리 원장님 안 마시는 바람에 다시 돌아갔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 멀리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저도 뭐 중고등학교는 제가 부산에서 유학을 다녔고 해서 그러시더만. 예. 예. 그래서 나는 혹시 또 저축풍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 기운, 에너지, 공명, 뭐 파동, 파장 뭐 이런 말들을 쓰지만은 이게 어떤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생소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 우주가 지구가 자연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또는 그거를 뭐 형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제가 어제도 영화를 보다 보니까 외국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들이요 약간 뭐 심리 상담사라든가 또는 내지는 이런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직업 이런 분들 보면 하는 얘기가 우주의 기운. 박선희 사모님 뭐라고? 우주의 기운. 잘 듣고 계시네. 우주의 기운 또는 에너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뭐예요? 균형을 얘기해요. 에너지하고 기운 얘기하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자연의 생성 또는 우주의 법칙이 뭐라고? 균형이래. 밸런스래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말의 의미를 뭐 입자에 반하는 파동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뜻 물결파 움직일동이에요. 물결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외부나 내부에서 어떤 충격이 딱 왔다
이걸 뭐 통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뭔가의 충격이 오면은 그 충격은 만약에 우리 몸에 제 몸에 왔다면은 몸 전체에 뭐 하다고요? 영향을 준다. 하지만은 제가 제 혼자가 이 우주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자, 다른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 또는 자연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온 충격은 누구한테도 간다고요? 여기 계신 사모님들한테도 다 가는 거지. 영향을 뭐 한다고요? 준다가 파동이에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균형인 거고. 그래서 세상은 균형을 맞추려고 감염이라는 이름으로, 점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는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자꾸 서양과학자들은 변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은 큰 우주 틀 속에서는 뭐라고요? 파동이 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고. 하지만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라? 평형이라는 거죠. 균형을 맞춰간다는 거죠. 우리가 막 몸부림쳐서 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백신으로 맞춰서 뭐 이게 봉쇄, 차단, 격리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뭐라고? 다 퍼진 거잖아. 인간의 노력은 자연 앞에서는 한낱 먼지 같은 존재예요. 예, 제가 요즘 뭐 이게 강원도 동해, 울진, 삼척, 강릉 이런 데 보니까요. 산불 날 때 그 강풍을 보니까 바람이 예를 들면 그런 강풍의 특성상 건조한 기후의 특성상 불이 안 날 수가 없다. 또 저도 저희 한의원에서 불이 3층에 그때 불이 났지만요. 번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연 발화가 돼요. 그걸 뭐 자꾸 사람이 냈냐 누가 냈냐를 따지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결국은 자연이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촉매 역할을 하셨잖아요. 발화를 시킨다고. 건조한 상황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자연이 발화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사람들이 부주의했다, 담배꽁초를 했다, 산에 들어갔다, 화목을 연료로 태웠다라고 하지만은요, 아무리 습한 환경 속에서는 비 오는 날에는요, 아무리 불을 피워도 불이 안 난다고. 마른 장작에 불이 나는 거지. 그게 결국은 뭐냐?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 몸이 왜 아프냐? 아무리 뭐 해도요, 내 몸이 이런 마른 장작 같은 그런 발화의 요건이 돼야지만이 통증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꽁꽁 숨어도 걸릴 사람은 걸린다. 그 걸릴 사람이 누구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또 달리 얘기하면은 확산과 평형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물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내가 여기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가장 약한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통증이 옮겨간다. 사람 중에서는 그런 거고 내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코로나 오미크론의 증상이 어떤 사람은 두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각이나 후각을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염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골절 동통 허리 아프고 뭐 목도 아프고 전신이 다 쑤시고 아프다고 그래요. 하지만은 오미크론 근데 사람의 증상이 뭐라고 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장염으로 시작해서 장염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침으로 가래로 시작해서 그쪽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왜?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그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제가 허리가 안 좋다면 뭐예요? 저는 허리로와 연관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땡김 이런 게 오는 거고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뭐예요? 기침, 콧물, 가래
이런 쪽이 나타나는 거고, 위장이 약한 사람은 뭐야? 소화불량, 입맛이 없고 식욕부진, 전신 무기력, 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목이나 머리에 긴장이 많은 사람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증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안녕하세요. 들어가십시오. 면역력,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단순히 오미크론으로만 대응할 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잠을 먹어야 돼요. 근데 잘 먹는다 해도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못 먹는 거지. 땡겨야 먹지. 땡겨야 먹지. 안때 먹고. 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제 책을 보셨고 파동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진맥, 뭐 관상, 파동원리로는 특히나 얼굴만 척 보고도 어디가 안 좋은지 안다라고 하는 게 왜 아느냐? 그거는 남창기 원장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신기가 생겨가지고 척 보면 아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 몸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운, 그게 뭐라고? 평형, 균형, 밸런스라고. 그래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이라고 한다면 이 10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와 우 또는 상과 하 속에 어떻게 골고루 균형 있게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건강체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고. 길거리 가는 꼬부랑 할머니 봐봐요. 어떻게 걸어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이런 앞과 뒤의 밸런스가 뭐하다고? 허리가 안 좋든 위장이 안 좋든 굽어져 있잖아. 이게 에너지의 불균형인 거예요. 보셨어요? 이런 불균형 상태를 보고 저분은 위장이 안 좋네, 허리가 안 좋네 하는 거죠. 이해되지요? 네, 그런 관점이다. 단순히 제가 무슨 병이에요, 뭐 이렇게 병명으로도 참고는 하겠지만은 그 병명에 매이지는 않는다. 근데 어때 사모님이 불편하신데 보호자가 오셔가지고 상담을 이왕이면 그 사모님 불편하신 분을 모시고 오셔야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뇌경색이 재발을 해가지고 예, 거동이 전혀 안 되세요. 많이 좀 불편해가지고 예. 뇌경색은 뭐냐면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예. 재발하신 거예요, 처음이에요. 한 4번 정도. 4번 정도. 예. 그래서 왜 이렇게 4번이나 올까? 혈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 그럼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 혈관도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부위가 뭐예요? 먼저 막히는 거고 또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또 막히면은 내 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또 그걸 뚫어 주려고 그래. 또 내지는 옆으로 우회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길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려고 그런다고. 어떻게든지 목적지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샛길로도 골목길로도 사람들이 다니고 예를 들면은 잔디밭 밟지 마세요 하는데 굳이 꼭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 몸에서도 그런 우회로를 통해서 또 만들어주고 또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균형이고 평형인 거예요. 아저씨는 뇌경색으로 가지고 입자로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네. 안 써먹었어요. 입장만 써먹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우리 사모님이 4번이나 풍이 뇌경색이 와서 거동도 힘들다. 뇌경색 와서 저한테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글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균형을 맞춰가는 어떤 그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결정적으로 몇 군데를 어떻게 하라 보면은 지금 방법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그 사모님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제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공간 이동을 해서 부산으로 가든가 뭐 한의원을 부산에다 분점을 내든가 제가 가든가 왕진을 가든가 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사는 잘 가셔요. 한의원 남창규 이름으로 한의원을 여러 군데 낼 수가 없어요. 한 군데만 내야 돼. 제천에 있으면은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에 지점을 낼 수가 없다고. 그 법이 또 그런 법이 있고. 이 법이 있어요. 예, 혼자 독점하지 말라고. 남창기 원장 잘났다고 네 혼자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된다.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쌤은 이게 객관적 자료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객관적 자료라고 믿는 게 아니다. 이 CD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CD에 보면은 혈관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막혔다 이런 것도 참고하겠지만은 굳이 CD를 안 봐도 머리가 안 봐도 어떻게 돼요? 팔다리가 수족이 어떻게 돼요? 강직이 오고 말이 어눌하고 한 것만 봐도 아 풍이 왔구나이죠? 맞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뭐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선생님 참 큰욕 보시기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상당 동안 입원을 해 있다가 재활병원으로 갔는데 또 거기서 재발을 해가지고 부산대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담당 조모하는 그 신경과 의사 보고 예. 부산대 병원은 양산대 병원 안에 한방 병원이 있으니까 예. 그쪽에 출청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니 예. 이 어른법이 얼마나 개판이고 하면 같은 지붕 밑에 사는 사람도 예. 양의사가 하니까 추천을 안 해줘요.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른법을 먹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제가 뭐 그분의 뭐 머릿속을 딱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양의사였다면요. 제가 한방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양의사였으면 타동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선생님같이 다각면의 지식을 접수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그래도 제가 성향으로 봐서는 제가 양의사라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충분히 예, 할 수 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고 노력하는 행위. 노력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옳은 길이면 무조건 찾아가야죠. 예, 말 그대로. 근데 문제는 세상이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창규는 그런데 왜 니는 안 그러냐 이렇게 따질 일도 아닌 거고 다만 쟤도 안타까운 거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사람들은 자가 진단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를 가지고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목숨을 걸까? 네,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7번, 8번 해도 음성이니까 결국은 병원에 가서 양성이 될 때까지 검사를 하고 또 그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조기 검진에 목을 맸지만은 조기 검사에 양성이 되려면 시간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열이 올라야지 양성이 나타나는 거지. 예를 들면은 남녀가 합방만 했다고 바로 그냥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고. 시간이 가야지 며칠 좀 수정도 하고 착상도 돼야 되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런 조기의 검사에 목매게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의료 인력과 보건 인력과 모든 국가의 재정을 다 거기다가 뭐 하게 만들어요?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 소비를 통해서 누가 자가 검사 키트나 제약회사나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부흥하는 거고 결국은 돈벌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그냥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분이 아픔이 치료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지 갈라치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개념이 과연 합당하냐. 실제 한의학에 침이 그 다음에 한약이 예를 들면 쌍화탕이나 있잖아요. 영도표독산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이 지금 오미크론에 좋은 약들이에요. 굳이 미국에서 무슨 뭐로 수입 안 해도 된다고 우리 한의학에 우리나라의 동양의학에 좋은 약재들이 있어 왔어요. 그게 아까도 식품이라든 음식이든 하지만은 결국은 가진 자들 지금 가진 자라는 의미는 한의사성이에요. 양의사들이 가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동양 같은 한민족 거라 하더라도 서양계 자기들 것인 거고 이런 한의학이라든가 침은 뭐예요? 부정하는 거지. 이건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그렇죠. 미개하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오미크론이
정말 치명적이냐 아니냐는 것은 이렇게 하루에 100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나서 봐서 아 이게 전염력이 계절 독감 수준이다라고 아는 게 아니라 통계를 안 해봐도요. 이런 전염력이나 확산력이 높다는 의미 속에서는 치명률은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이게 물리에서 말하는 평형이고 확산이라고. 그들이 한의학을 예를 들면 과학을 한다면은 확률로 안 해보고도 알아야 되는 거라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라고. 지금 2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를 이렇게 많이 생기게 만드는 것도 뭐예요? 이게 K방역의 성과인가? 결국은 뭐라고 다 자연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균형을 맞춰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봄은 좋고 겨울은 나쁘다. 코로나가 퍼지는 것은 나쁘고 격리 봉쇄 차단하는 것은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쪽에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감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면역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감기가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의료 산업이 돈을 벌려니까 제약회사가 돈을 벌려니까 뭐야? 백신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의사 선생님들이 왜 한방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그닥 하지 않느냐.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될 병은 뭐예요? 안 되더라 이거지. 안 되는데 뭐예요? 지금 예를 들면 오미크론 가지고 확진자만 찾아내기만 해도 의료 인력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더라도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다고 굳이 치료하고 뭐 이런 쪽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확진자만 찾아내도 돈벌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치료에 관심이 있다 없다. 뭐 말이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빠져요? 극대화시켜야 하겠지만은 그렇다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은 병원 동네 이비인후과나 내과에서 전부 다 PCR 예를 들면 신속 항원 검사만 해가지고 확진자만 찾아내기만 해도 돈벌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 있어 없어요? 당신 확진자, 당신은 음성, 요것만 감별해내도 돈벌이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차피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은 안 되니까 그런 영역들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지. 내가 뭐 양방이 안 되는데 한방이 되리라고는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들이 말하는 그 과학의 논리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당과지죠. 하지만은 제가 아는 이 인체 파동원리나 우리가 말하는 비대체의학이나 이런 관점에서는요. 예를 들어 손만 얹어도 나사.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안수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돼요? 기도만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나사요. 그게 다 안 나사서 문제지. 하지만은 그렇게 낫는 원리가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발의 지잡기식으로 낫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런 의미 있는 치료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당해 버리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한의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 나만 잘 고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수히 많은 치료법들이 있고 야매로도 잘 고치는 게 왜 잘 고치느냐? 아, 그 치료 원리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침이 낫는다면 뭐도 낫는다고요? 지압도 낫게, 마사지도 나사요. 손만 얹어도 나사. 왜? 우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기운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제 말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삶이 감화되잖아요. 그 말이 치료라고. 단순하게 뭐 우리가 말하는 백신이나 약의 효과만이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플라시보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것도 그게 가짜약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약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 예,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백신을 왜 맞아요? 나을 것이다. 백신이 낫는다고 해서 TV나 매스컴이 떠들어대니까 백신을 맞잖아. 저는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안 맞는 거고. 마치 백신을 안 맞아서
코로나가 다 걸려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세뇌시키고 교육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남창기 원장이 제가 9시에 뉴스 나가서 맨날 떠들면서 백신 안 맞아도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요. 이렇게 제가 강변해가지고 제 말에 믿음이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불안감도 안 가진다고. TV나 매스컴이 맨날 불안감을 조장하니까 아 이게 진짜 걸리면 안 되는 것 같다. 백신을 맞아야겠다 하니까 그런 거지. 또 내지는 이런 의도가 뭐예요? 방역의 의미가 백신을 맞히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업적인 목적에 우리가 휘둘린다는 거고, 다만 남창규 한의사는 그런 거에 저는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제가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 있지만은 대고 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든 그게 서럽기도 하지만은 어떻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는 백신도 좋고 뭐 항생제도 좋고 감기약도 좋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있다.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 아무리 4번이나 재발이 됐다 하더라도 살 사람은 뭐 한다? 산다.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뇌 혈관이 막혔다는 의미잖아요. 뇌경색이라는 것은 그 뇌 어디가 막힌 거예요? 머리가 막힌 거예요. 머리가 막혔다는 의미 속에서는 머리로 가는 통로, 혈관인 경동맥, 목동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목의 동맥이 쥐어 짜려면 뭐 해야 돼요? 쥐어 짜려면 비틀어야 되잖아. 비튼다는 의미가 혈관을 쥐어 짜는 게 근육이에요. 목의 근육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를 좋아지게 해야 되느냐? 목을 좋아지게 해야 돼요. 예? 목. 그럼 여기를 열심히 뭐 해주면 된다? 흉쇄유돌근이라고 그래요. 이런 근육 자체가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아파요. 이런 데를 수시로 풀어주면 돼. 이렇게 손으로. 저도 지금 해보세요. 다 만져보시면 안 아픈 분 계실까? 예? 다 아프다고. 왜? 지금도 끊임없이 피가 어디로 가니까 머리로 가야 되니까. 여기를 하면 어디가 좋아져요? 머리가 좋아져. 머리요? 예, 머리. 아, 귀도 좋아지고, 귀도 잘 안 들리는 분도 좋아지고.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자고 나서 또는 잠자기 전에 여기를 수시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되게 아픈 데가 있어요. 안 만지니까 모르는 거지. 만져서 제일 아픈 데를 수시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세게 해야 돼, 약하게 해야 돼, 살살 하면 돼요. 부드럽게. 여기만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만 해줘도 중풍이 예방이 된다니까. 감기도 예방이 되고. 하지만 이거를 하라고 하면 해요. 내지는 이걸 하면은 병원이 돈 버냐고. 뭔가 약을 팔아야지. 이것만 열심히 지압하세요 하면은 돈이 안 된다니까. 내지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눈 좋아졌는데 나는. 다 좋아져요. 열심히 뭔가가 돈을 쉽고 편한 길을 찾아요. 이걸 열심히 내가 지압을 하라 하면은 눈도 좋아. 이게 힘들다고 힘드니까 포기해 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좋아진다. 또 내지는 4번이나 재발이 됐는데도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한 거예요. 네. 다만 경제적으로 그게 뒷바라지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또 감사한 거고 또 내지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팔이 아파서요. 그래서 그런 팔이 부분들이니까 아파가지고 된다고. 허리 아파요? 우리나라가 의료법이 뭐 이래저래 하고 해서 그 요양보호사들이 주간보호시설로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요양병원에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냥 마지 못해 그냥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열심히 이런 요양보호사라든가 또는 물리치료사라든가 또는 이런 한의원을 통해서 침을 통해서 열심히 꾸준히 자극만 줘도 관리가 되고 좋아질 텐데 그저 쉽게 그냥 약 한 대 딱 먹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뭐요? 이거 하나 흉쇄유돌근 있는 여기 목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만져서 제일 아픈 데를 살살 어떻게 돼요? 마사지 해주라, 풀어주라. 그리고 이제 인체 파동을 내서 말하는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목자리가 어디 있어요? 목은 잘 보세요. 어디에 있냐고. 머리 밑에 있다고.
머리는 어디 있어요? 튀어나와 있잖아. 몸통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돌출되어 있는 게 다 머리하고 목이에요. 또 내지는 잘 봐요. 이렇게 관절 가동 범위가 어떻게 돼요? 목은 돌아가죠. 그럼 돌아가는 자리가 우리 목에서는 무슨 자리라고? 목하고 같은 자리라고. 균형을 이루는 자리라고. 그게 어디예요? 김명래 사모님. 팔꿈치잖아. 그런데요. 어? 팔꿈치. 팔꿈치도 이리 봐봐요. 아파요. 잠깐 들어봐요. 팔꿈치도 어디라고? 목하고 같은 자리라고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 어디? 손목. 손목도 그렇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손가락. 아시겠어요? 손가락도 쭉 돌아가잖아요. 살살. 그러니까 이런 관절이 꺾이는 자리. 여기 이렇게 중간마디라고 그러나 이런 중간마디 이런 자리들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을 잼잼잼잼 뭐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리든가 뭔가 이렇게 관절을 자꾸 풀어주면은 여기가 다 무슨 자리다? 목자리다. 그러니까 경색이라는 의미는 굳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굳어져 있으니까 뭐 해줘야 돼? 풀어줘야지. 풀어주는 방법은 머리하고 이렇게 몸통과의 사이가 경계가 되는 이 경계되가는 이 목 부분을 열심히 뭐 해줘요? 마사지로도 풀어주고 고개로도 돌려서도 풀어주고 손목, 팔꿈치 또 어디에요? 하지에서는 고관절이지.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80, 90 넘어가지고 넘어져서 낙상으로 고관절이 풀어주면은 3개월, 6개월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관절이 뭐라고? 목이기 때문에 그래. 목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참수당하잖아. 그러니까 목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과 연관된 고관절이라든지 팔꿈치 또는 무릎, 발목, 손발가락을 열심히 뭐 한대요? 열심히 자극을 줘서 자극을 준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도 되고 또 내지는 거기를 아야 이렇게 때리는 거야. 때린다는 게 뭐예요? 침을 놓는 거라고요. 아야 여기에 관심을 가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머리의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여기를 때리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이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목에 해당되는 자리, 머리에 해당되는 자리를 이렇게 때리라고. 때리는 것도 치료라고요. 그걸 폭행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결국은 치료라는 것은 관심을 뭐한다? 돌리는 거야. 여기에 대한 관심, 여기가 굳어져 있으면 저기를 때려가지고 여기로 관심이 가는 거지. 이 관심을 가는 순간 내 뇌는 내 아픈 부위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순간 원활하게 막힌 것이 뚫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픈 게 모든 병의 원인이 불통 즉 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막혀서 지금 뭐 새로운 정부에서도 지금 청와대가 불통의 공간이니까 용산으로 가면은 소통의 공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치료가 해결책이 뭐라고? 원인이 불통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해결책은 소통이다 이거지. 소통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거기를 아프게 하면 돼. 거기가 어디냐? 아무 데나에. 어디를 아프게 해요? 뭐 아무 데나 하든 여기를 아프게 하든 여기를 아프게 하든 여기를 아프게 하든 여기를 아프게 하든 다 된다고. 다만 이렇게 때려도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맞으면은 낫지만은 이게 갑자기 조 원장이 말이야 사람을 막 펜에 이렇게 되면은 그게 효과를 낸다 못 낸다? 안 여기는 된다. 안 때려봤네. 아셨죠? 여기 그러니까 맞아 침을 놓는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때리는 거라고. 자극이라고. 자극이 뭐라고? 치료다. 이해하셨죠? 예,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다 뭐 했어요? 쏟아 부었다고.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도 되고 우리 선생님한테도. 이 원장님한테 에너지의 한 번만 더 전 때려주세요. 에너지의 전달이 치료라고. 이쪽이 네. 시원한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아이고 이걸 모르고 다리야. 맞으면은 폭행인 거고 알고 맞으면은 감사한 거지. 왕땡큐. 예. 아셨죠? 예. 그래요. 가요. 이제 빨리 모실게. 시원하다. 예. 우리 신랑도 가서 때려주고 와야 돼. 영감한테 만나 두드려 맞